혹시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조선시대의 실학자 목민심서의 저자 유배지에서 수많은 책을 집필한 인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정약용이 본격적으로 학문적 성과를 남기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쯤인지 알고 계신가요? 무려 5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정약용의 진짜 업적은 그의 인생 후반기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놀라운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종종 이제 너무 늦었어라는 말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정약용처럼요.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를 마무리의 시간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젊을 때처럼 몸이 잘 따라주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겁이 나며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어느샌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죠. 매일 아침 일어나도 무언가 기대되거나 설레는 일이 없다면 그것만큼 삶의 활력을 빼앗는 일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며 위안 삼지만 정작 본인은 이제 내 인생은 다 살았지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 동안 더 빛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스스로를 이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그런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늦게 피는 꽃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꽃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더 진한 향기를 풍깁니다. 정약용이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생 후반기에도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첫째,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배움의 자세를 회복하는 법. 둘째, 작지만 확실한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셋째,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먼저 배움의 자세를 회복하는 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됩니다. 배워봤자 뭐하겠어라는 생각,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익히긴 늦었어라는 선입견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뇌과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지 학습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 배우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뇌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우울증과 치매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늦게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을 새롭게 배우신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세요. 글을 몰랐던 분들이 이제는 손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마을회관에서 시를 쓰기까지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 하나만으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외국어든 요리든 글쓰기든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배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어도 낯설고 손도 잘 따라주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반드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작은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느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전만큼 체력도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지니 실수도 늘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대단한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성공 경험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한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매일 10분씩 글을 쓰거나 간단한 반찬 하나를 정성껏 만들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고 확실한 성취가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스스로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 협회에서는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자존감 차이를 비교했는데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의 자존감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성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과를 중시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의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그날그날 내가 해낸 일, 내가 지켜낸 습관, 내가 만든 결과물. 그것들이 모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성취입니다. 자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친구들이 몰라주더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해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고 이웃과도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그 외로움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의 사망률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보다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의 취미 강좌에 참여해보거나 근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지만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어느새 그곳에서 마음 터놓을 친구가 생깁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용기, 그리고 작게나마 손을 내미는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이춘자 어르신은 코로나 이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기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근처 복지관에서 열리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시던 분이 몇 주 후에는 매주 시를 쓰고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매주 그 모임을 기다리며 삶의 활력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삶의 색깔을 바꾸어 줍니다.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하죠. 이처럼 늦게 피는 꽃은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감정은 더 깊고 의미는 더 큽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시절 수백 권의 책을 쓰며 후대에 남을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50세가 넘어서야 본격적인 학문 활동을 시작했고 그 활동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이 한 걸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래도 나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약용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이 내게 부여한 본성은 늦게라도 반드시 꽃을 피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 시련, 실패,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마음을 다잡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의 작은 다짐, 작은 행동이 모여 인생의 궤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꼭 무언가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좋아하는 책 한 페이지를 읽고 구운 노을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이런 작고 평범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바꾸어 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을 피우고 싶으신가요? 글을 쓰는 삶,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삶, 배움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삶,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삶, 그 어떤 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피우고 싶다는 마음과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정약용도 그랬고 수많은 뒤늦은 성공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겠다는 결심 하나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천천히 자라지만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꽃은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이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 감정, 지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꽃을 피우는데 가장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조금씩 아주 작게라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새로운 요리법을 검색해 따라 해본다든지, 또는 매일 3문장씩 일기를 써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마음을 활기차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배움은 결코 특별한 환경이나 고등교육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손에 잡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하루에 단 하나라도 내가 해냈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방을 정리하는 것이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행동 하나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세월만 봐도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인생에 이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하세요. 인간관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예전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해보거나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모임에 용기 내어 참여해 보세요. 때로는 웃음 한 번이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가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많을수록 우리는 외롭지 않고 삶의 의미도 더욱 깊어집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72세에 처음 글쓰기를 시작해 지역 문예대회에서 수상을 한 이경자 어르신, 6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손주에게 직접 만든 그림책을 선물한 김호진 어르신, 70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10만 구독자를 모은 박순자 어르신. 이분들은 모두 평범한 우리 이웃이었습니다. 단지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용기로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쯤 되면 혹시 아직도 망설이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는 뭘 해도 소용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꽃은 정해진 계절에만 피지 않습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피고 또 어떤 꽃은 늦겨울에 피어 더욱 특별한 향기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꽃도 지금부터 피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땅속에 잠겨있는 씨앗 같을지라도 따뜻한 햇살과 정성스런 물주기를 받으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런 통찰력은 젊은이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존경받아야 할 존재이며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귀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은 사라짐이 아니라 완성이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 모든 시간은 지금의 여러분을 완성시키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완성된 나를 더욱 빛나게 할 시간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새로운 도전과 배움, 따뜻한 관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여러분의 삶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또 다른 명언을 함께 되새겨 봅니다. 실패란 없다. 다만 느릴 뿐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가요?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보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은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만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손주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 따뜻한 웃음을 주는 이웃, 마을에서 인정받는 선배가 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대해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 말을 오늘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희망이 되고 의지가 되고 결국 변화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환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피지 않은 꽃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서서히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실천으로 여러분의 삶은 하루하루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가장 진한 향기를 풍깁니다. 여러분의 향기가 이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꽃은 지금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삶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